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강남은 뛰고 강북은 제자리. 서울 집값 격차 사상 첫 2천만 원 돌파. 한강 이남, 강남권, 과 이북,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3.3제곱미터당 평균 2,00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11개 구 평균은 5,334만 원, 강북 14개 구 평균은 3,326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강남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와 공급 희소성 영향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큰 폭 상승했으나 강북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며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초, 강남구는 1년 새 평당 1,000만 원 이상 급등했지만 강북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보합세를 보이며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탄력받자 신고가 줄줄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평형, 꿈의 가격.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5월 한 달 동안 전평형에서 모두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156제곱미터형은 42억 원, 118제곱미터형은 32억 원 등 모두 이전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며 사업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포함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정비심의 통과 및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71년 준공된 시범아파트가 재건축 유력 후보로 주목받으며 전례 없는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시공사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집만 지어선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삶의 질까지 책임질 때.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이 기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주거복지와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오히려 공공임대보다 다른 형태의 민간임대를 선호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유는 삶의 질과 서비스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제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의 돌봄, 케어 산업 연계.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 대응 필요. 인센티브 등으로 주거 사다리 연계성 강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사람과 삶 중심의 주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룸도 비싸다. 서울 평균 월세 68만 원, 전세는 2억 돌파. 서울 연립 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는 68만 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25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대문구로 90만 원, 이어서 강남구 87만 원, 서초구 80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 2억 5,975만 원, 이며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원룸조차 강남, 서초 등 주요 지역은 월세와 전세 모두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도심 수요 집중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산 1조 되어 잡았다. 현대, 포스코, HDC, 정비사업 삼각 승부. 현대건설, 포스코 ENC, HDC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서울 강남, 동작, 부산 대규모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건설, 강남구, 개포주공 6, 7단지, 재건축, 총 2.5조 원 규모. 포스코 ENC, 동작구, 이수극동, 우성 2, 3단지, 리모델링 사업. HDC 현산, 부산 연산동 재개발, 약 4,453억 원. 개포주공 6, 7단지는 2.5조 원 규모, 2,698 가구 조성 예정이며 커뮤니티 시설, 사우나, 수영장 등 고급 시설이 포함됩니다. HDC 현산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은 1,166 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은 착공까지는 수년이 걸리지만 수주 성공 시 안정적 수익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어 주요 건설사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과 부산의 노른자 땅을 선점한 건설사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 프로젝트는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서울도 예외 없다. 입주 폭탄의 광명 집값, 전셋값 뚝. 광명은 올해 누적 아파트가 하락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 마이너스 2.89%를 기록했으며 전셋값도 5.66% 하락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올해만 14,18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광명은 과거 준서울로 불릴 만큼 선호도가 높았지만 대량 입주와 교통 환경 개선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광명은 수도권 서남부 핵심 주거지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곳이지만 대규모 입주와 교통 인프라 지연 등으로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입지와 조건을 잘 따져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신축인대 9억대? 서울 강일지구, 대성베르힐, 분양 스타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이 내달 2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전용 84에서 101제곱미터 총 613가구, 지하철 5호선 강일역에서 도보구에서 10분 거리의 역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9억 1천만에서 9억 8,400만 원 수준으로 신축 역세권 단지임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군, 생활인프라, 공원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하며 미사 강변도시, 고덕, 상일 IC 등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실내 평면 구성도 가변형 벽체로 설계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형 활용 가능합니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민간이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며
서울 내 신축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수요층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강변 임대 놓을래? 말래? 서울시 소셜믹스 두고 고심.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에서 소셜믹스, 임대, 분양 혼합 배치, 방침을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이 언급되며 기존에는 한강 조망권, 임대 포함 원칙을 고수했지만 일부 단지는 현금 기부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모든 정비사업에 소셜믹스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지나치게 경직된 정책은 공급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조정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입지에 따라 임대주택 배치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대신 다른 방식, 기부 체납 등으로 공공성 확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과 공공임대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 간 충돌. 토지 기부금, 20억 원으로 소셜믹스를 인정하는 방식의 타당성.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 적용 사이의 균형 문제. 이번 기사는 재건축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책 철학과 공급 확대 사이의 조율 문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초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AI 기업 1000곳 유치 선언. 서초구 양재, 우면동 일대가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되며 구청은 2030년까지 AI 관련 기업 1000개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삼성,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500여 개의 벤처, R&D 기업이 모여있는 핵심 거점으로 이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1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조성, 특례 규제 완화, 도심형 주택 공급 유도, CCTV 기반 AI 방범 시스템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서초구는 AI 스타트업과 제조기업이 공존하는 복합 클러스터로 육성. 양재천, 매헌터널 주변 기반시설과 교통망 정비, 스마트 교통, 치안, 방제 등 도시관리에도 AI 기술을 접목. 특히 서초구청장은 서초는 단순한 주거 중심지를 넘어 첨단 지식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기사는 서울 서초구의 미래 전략이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의 허브로서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안, 불당, 탕정생활관 다 누린다. 아산, 자이타운, 3763 가구 탄생 예고. GS건설이 아산시 탕정면에 아산 탕정자이 센트럴시티 1238 가구를 다음 달 분양합니다. 지하 2층 지상 35층, 8개 동. 전용 면적 59에서 125평방미터. 이전 분양된 아산 탕정자이 퍼스트시티와 함께 총 3763 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조성됩니다. 이 단지는 천안 불당지구와 아산 탕정 2지구 생활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삼성전자 캠퍼스 등 인접. 향후 불당지구와 연결되는 고가도로 설치 예정.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 사베이 설계, 팬트리, 드레스룸, 스카이 라운지 등 고급 설계 적용. 특히 이 단지는 천안, 아산 지역의 주거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입지 조건과 브랜드 파워를 동시에 갖춘 점이 강점입니다. 홍대까지 한 번에 간다. 대장홍대선 호재의 부천, 고양 부동산, 들석.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을 잇는 총 20.1km 구간의 철도 노선으로 현재 실시 설계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12개역 예정, 2031년 개통 목표. 서울 양천구, 부천, 고양 등 주요 거점 연결. 이 노선이 뚫릴 경우 부천 대장신도시, 고양 덕은지구, 가양역 일대 등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양 덕은은 기존의 지하철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교통 취약지로 분류됐던 곳. DMC 한강브리지 뷰 등 단지의 실수요자 관심 급증. 부천 대장 A7, 8블록은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화곡역, 강서구청역, 가양역 등 서울 서부권역도 수혜 예상. 화곡역 인근 강서 힐스테이트 전용 84평방미터는 최근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함. 핵심 포인트는 서울 서부와 수도권 서북부, 부천, 고양을 직결하는 신규 교통망 구축이 부동산 가치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담대 연 3%대 복귀, 대출은 줄고 예적금은 시들. 4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0.19% 하락한 연 3.98%로 작년 9월 이후 7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5.28%, 기업대출 4.14%, 대기업 대출 4.04%, 중소기업 대출 4.24% 등도 모두 전달 대비 하락했습니다. 예금 금리 역시 연 2.71%로 0.13% 피하락,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인 예대금리 차도 8개월 만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장 금리 하락과 은행의 대출 경쟁 격화로 인해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반면 저축 상품의 매력도는 낮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금리 동향은 부동산, 대출, 예적금 등 전반적인 자산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구독, 좋아요